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슬TV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9월 10일 분데스리가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브레멘과 아우크스부르크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멘은 최근 3경기에서 2승을 따냈습니다. 홈에서 3골을 넣고도 프랑크푸르트에 패하긴 했지만 도르트문트에게 시즌 첫 패배를 안겼고 보흠 원정에서도 완승을 거뒀죠. 승격팀이지만 오랜 기간 분데스리가에서 강호 소리를 듣던 팀답게 빠른 리그 복귀를 마쳤습니다. 아우크스는 개막 5경기에서 승점 3점에 그쳤습니다. 레버쿠젠 원정을 잡긴 했지만 나머지 4경기를 모두 패했는데 때문에 시즌 초반 부진을 벗어나기 위해 승점 추가가 필요합니다. 굳이 3점이 아니더라도 1점에 대한 중요성은 있죠. 미국 국대 공격수인 페피가 이적 시장에서 흐로닝언으로 넘어갔지만 페네르바체에서 영입한 베리샤가 충분히 데미로비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수비 라인을 내리고 경기에 임할 것이기에 수비와 중원의 숫자의 우위로 상대 침투에 대응할 수 있죠. 단 원정에서 상승세의 브레멘 상대로 승점 3점을 가져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아우크스 프렌을 가져가야 합니다. 다음은 뮌헨과 슈투트가르트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뮌헨은 최근 2경기에서 글라드바흐와 우니온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다소 주춤했습니다. 그러나 주중에 열린 챔스 1차전에서 인테르를 잡으며 분위기를 바꿨는데 극단적인 수비 축구로 나선 상대에게 고전한 시기를 지나 다시 비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9번 유형의 스트라이커가 없음에도 전 세계 최고의 2선 자원인 사네와 마네, 코만과 뮬러, 그나브리 등이 상대 전방 수비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슈투트는 개막 5경기에서 1승도 챙기지 못했지만 패배도 1경기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즌까지는 공격적인 축구로 나서던 팀이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탄탄한 수비로 승점 추가를 하고 있죠. 슈투트는 수비적으로 임하겠지만 측면 수비의 한 축인 바그노만이 징계로 빠지는 여파가 작지 않습니다. 또 주중 경기를 치른 뮌헨이긴 하지만 워낙 탄탄한 스쿼드를 갖고 있기에 타이트한 일정에 대한 부담은 없죠. 그나브리와 무시알라, 슈퍼모팅 등이 공격을 주도하며 상대를 공략할 것이고 킴미히와 고레츠카가 중원을 장악할 뮌헨이 승리할 것입니다. 다음은 라이프치히와 도르트문트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치히는 지난 수년간 최악의 스타트를 했습니다. 리그에서는 우니온과 프랑크 등 중상위권 팀에게 패했고 챔스 예선 1차전에서는 샤크타르에게 대패했습니다. 홈경기였기에 승리가 유력하다는 평이었는데 리그에서 이어 연속으로 4실점했죠. 도르트문트는 라이프치히와 달리 순항 중입니다. 리그에서 한 패가 있긴 하지만 선두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주중 열린 챔스 1차전에서는 코펜하겐을 대파했죠. 아칸지와 혼멜스 등 지난 시즌 주전 수비로 나선 선수들 대신 이번 시즌 주전으로 나서는 줄레와 스콜터백이 수비 라인을 잘 지키고 있고 루이스와 아자르, 브란트와 레이나 등 2선 공격수들이 최전방의 모데스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정이긴 하지만 두 팀의 시즌 초반 경기력 차이가 큽니다. 특히 라이프치히는 그간 팀을 정상권으로 이끌었던 중원의 경기력 저하가 있기에 벨링엄과 웨즈칸 등 원정팀 중원 상대로 점유율을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수비진이 흔들리는 홈팀 상대로 로이스와 아자르가 공격을 리드하며 기회를 만들 수 있고 모데스테의 마무리가 나올 도르트문트가 승리할 것입니다. 다음은 호펜하임과 마인츠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펜하임은 도르트 원정에서 경기를 잘 풀어나갔지만 승점을 잘 따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시즌 초반 경기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홈에서 치른 모든 경기를 승리했고 필요한 순간 골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인츠는 지난 라운드에서 글라드바흐를 제압했습니다. 상대의 퇴장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결과를 얻어낸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죠. 수년간 강등권 바로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잔류하던 팀이었는데 이제는 유럽 대항전 진출도 노려볼만 합니다. 마인츠가 호펜 상대로 지난 시즌 수입에 성공하는 등 강했지만 호펜하임의 홈 경기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가이거와 바움가르트너 등 사마세코를 밀어내고 중원에서 선발로 나서는 호펜하임의 미드필더진의 중원 장악이 잘 되기에 마인츠가 쉽게 흐름을 가져가지 못할 것입니다. 또 홈팀은 루터와 다부르 등 크라마리츠를 지원할 공격 옵션이 즐비합니다. 호펜하임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프랑크푸르트와 볼프스부르크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지난 라운드에서 라이프치히를 대파하며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뮌헨과 개막전을 치르며 1패로 시즌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 4경기에서 무패 중이죠. 그러나 주중 열린 챔스 1차전에서 홈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며 스포르팅에 완패했습니다. 볼프스는 이번 시즌에도 최악의 경기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개막 이후 5
5경기에서 승점 2점 추가에 그쳤고 4경기에서 멀티 실점했죠. 특히 지난 라운드에서는 홈에서 선제골을 뽑았음에도 4골을 내주며 패했습니다. 주중 완패의 충격은 있지만 홈 연전 일정이기에 체력적으로는 상대에 밀릴 이유가 없습니다. 또 슐라거의 이적 이후 중원 경기력이 떨어진 원정팀으로서는 로데와 카마다, 소우가 나설 홈팀의 중원 경기력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리그에서는 잘해주고 있는 프랑크푸르트가 콜로 무아니와 알라리오, 보레의 공격진을 앞세워 승리할 것입니다. 프랑크의 승리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헤르타 베를린과 레버쿠젠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타는 아우크스를 잡고 시즌 첫 승에 성공했습니다. 개막 이후 4라운드에서 승점 1점에 그치는 등 강등권에 처져 있었기에 기분 좋은 승리였는데 선발 공격수로 출전한 루케바키오를 비롯해 리처가 연속골을 넣었습니다. 레버쿠젠은 라리가의 세비야와 마찬가지로 시즌 최악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는 아우크스와 호펜하임 등에 패하는 등 시즌 14위에 위치해 있고 챔스 경기에서는 벨기에 팀인 브리헤에 패했습니다. 전력상으로는 체코의 에이스인 패트릭 슈크를 비롯해 무사 디아비가 2선을 책임질 원정팀이 낮습니다. 그러나 워낙 분위기와 경기력 모두 떨어져 있고 일정상으로도 불리합니다. 세다르와 보에티우스, 투사 등 중원에서 레버쿠젠의 볼란치 상대로 밀리지 않을 선수들이 있고 캠프가 수비 라인을 지킬 헤르타의 승점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단 레버쿠젠이 원정에서 수비 라인을 강화하고 경기에 나설 것이기에 승점 3점까지는 어렵습니다. 헤르타 베를린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